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과열 아니다. 상승 여력 충분. 목표가 14만 6천 달러. 크립토 퀀트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과거 고점에서 나타나는 과열 지수는 보이지 않으며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을 새로 보유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과거 사이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보유량은 전체의 50% 수준으로 2017년과 2021년 시장 고점에서 기록한 90%와 80%에 비해서 낮은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고점에서는 보편적으로 소매 투자자들의 활발한 매수가 전형적으로 관찰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약 4만 1000 BTC를 매도한 반면에 대형 투자자들은 13만 BTC를 추가 매수하면서 시장의 주요 축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이전 강세장은 소매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과열 양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크립토 퀀트의 강세 약세 시장 지표는 11월 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표는 2024년 3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며 과열 국면에 진입했던 당시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강세장 지표는 최근 조정에도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 과열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현 가격 기준으로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 가격대는 과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단을 형성했던 수준이며 이번 사이클에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대규모 투자자 주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며 가격 상승에 추가적인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패턴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관과 대규모 투자자가 주도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과 이 과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지표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판테라 비트코인 펀드 1000배 수익 달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이 비트코인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했던 이 판테라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테라 비트코인 펀드가 설립 이후 누적 수익률이 13만 1165%를 기록하면서 이 1000배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결과라고 하는데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시장이 급등하면서 펀드 가치는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지금 11년 전에 시작을 했다 하면 지금 100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만 들고 있어도 수익률이 만만치는 않았겠죠. 판테라 비트코인 펀드는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시기에 출범을 했고 당시 판테라는 세계 비트코인의 약 2%를 매수하며 펀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 메모에서 판테라는 비트코인은 은행, 카드사, 페이팔과 같은 신뢰 기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가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당시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설립 이후 11년 동안 펀드는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판테라의 이 데모 헤드 CEO는 현재 금융자산의 약 95%는 여전히 블록체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잠재적 시장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미래에 74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금융자산 총액인 500조 달러 중 약 15조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에드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 자산담보증권인 ABS 상품, 신흥시장이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회사가 블록체인 팀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완전히 신흥 자산 클래스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도 아직 이른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담보부 증권 같은 이 신흥 자산으로서 자리 잡은 원래 자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내년 25만 달러 전망, 연말 12만 달러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12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비트코인이 2022년까지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목표는 미달성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예측이 3년 정도 앞서 있다 라고 인정하면서 수정된 타임라인에 따라 2025년 목표를 제시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다시 또 3년 앞당겼다라고 25만 달러가 안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은 은행과 정부를 신뢰 기반의 중재자로 사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기술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투명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완벽한 기록 보존 기능 등이 세계 경제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업체와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비트코인의 채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제 소매에서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가 지금 의문이긴 한데요. 아마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요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네,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2025년 사상 최대 암호화폐 강세장 예고 전문가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나센 AI CEO인 알렉스 스바네빅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한 9가지 주요 예측을 발표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스바네빅은 2025년 이 디파이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게리 겐슬러가 물러난 후에 대규모 자본이 유용한 디파이 생태계로 유입되면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자산, 이 RWA라고 하죠. 이 시장은 최소 3배 성장하면서 암호화폐 잠재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면서 허가형 체인이 주목받는 한편, 밈코인은 탈중앙화 생태계로의 진입 경로 역할을 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이 탈중앙화 과학 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가 AI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AI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자본이 수명 연장 연구 등 최첨단 과학에 유입되면서 2025년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청펑자오는 암호화폐 산업이 실질적인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문가들은 유틸리티 알트코인이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펑자오가 아마 투자를 지금 많이 고려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탈중앙화 과학,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걸 기사로 봤고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디파이, 토큰화, AI 등 여러 혁신적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즌 새로운 소매 자금 유입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현재는 지금 상승이 기관 자금이 상장지수 펀드에 묶여 있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자산에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 시장 가치를 달성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선한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자본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유발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이익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점화되는 것이 알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특히 소형 시가총액의 알트코인들은 이 과정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포모가 나오려면 알트코인들의 이제 급격한 상승세, 엄청난 상승세로 이제 수익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야지만 개인들의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호포착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소매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에 복구하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1월 27일 기준 이더리움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알트코인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순서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알트코인에서 이제 추가적인 더 작은 알트코인들로 시장이 전환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도 반복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2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 스테이블코인도 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인 1,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22년 4월 1,88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스테이블코인도 이제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매수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해외 거래, 해외 송금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상거래에서도 이용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확산이 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97,000달러 회복, 현물 ETF 주요 촉매제라는 기사고요. 이 가상 자산 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강세장의 조정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국가 단위의 채택 증가, 극도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 등의 조합은 모두 단기, 중기적인 상승세를 가리킨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인 주리엔 티머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달러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요 촉매제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꼽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만이 이 추세에 편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헤지펀드와 레버리지 투기 세력에 의해 선물 시장의 OI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SEC 위원장의 이 친암호화폐 폴 애킨스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친가상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킨스 전 위원은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업의 강력한 지지자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의회에 출석해서 SEC 운영을 조정하는 중복 규제나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분이 지금 위원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강세장 안 끝났다. 비트코인 단기간 내 10만 달러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고요. 우후 블록체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의 0.01%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조 2,8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제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소수만 0.01%만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보유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 관련 기사를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유튜브의 라이벌인 럼블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유튜브의 이제 경쟁사로 알려진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이 최대 2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매입에 할당하는 새로운 기업 재무 전략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승인했기 때문에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자, 럼블의 이사회는 이번 주 새로운 기업 재무 다각화 전략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럼블의 CEO는 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신뢰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에 따른
희석 문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우리의 재무 포트폴리오에 훌륭한 추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어제도 제가 그 일본의 상장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지금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 따라 꿈틀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따라서 이더리움도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9.8%나 9.08%나 상승을 했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4.19%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이더리움 강세장 신호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15% 급등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스틴 선이 이 트럼프 일가 디파이 고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저스틴 선 창립자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일가가 이끄는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례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저스틴 선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천만 달러, 약 419억 2,800만 원 상당의 토큰을 매입한 거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 토큰을 매입한 겁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일가, 그러니까 아마 아들들이 아마 이끄는 것 같아요. 거기에 토큰을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큰을 매입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도. 그래서 이 토큰 양도가 이제 불가한 토큰이라고 해서 이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저스틴 선이 이제 대규모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총 판매액이 5,200만 달러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 당선인 일가가 판매 수익을 이제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마워서 아마 이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를 이 고문으로 합류를 한 게 아닐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어찌 보면. 역시 이제 이런 머리가 있어야지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시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반등을 해주었고요. 지금 9만 달러 선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지금 96,000달러 선까지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세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나오면 밑에서 받쳐주는 이 시장 자금들이 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면서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당연히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재미난 걸 또 포착을 했는데 알트코인들의 이제 상승률이 꽤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지금 5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꽤 상승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75 이상이 알트 시즌입니다.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꽤 근접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점유율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만약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비트코인의 점유율 하락도 점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알트 시즌의 시작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봐도 명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반등을 나오는 이런 모습. 되게 좋은 차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럼으로써 알트코인의 시즌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보게 만들죠. 아직 이제 정고점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좋은 코인들 잘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